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희 쫄투 이거 시즌 11 1까지 예. 지속적 시즌 3부터 시즌 3부터 네. 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신 네.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360 예, 정남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어제 정정 창업 경진대에서 네. 또 아산나눔재단에서 하는 제일 큰 창업 네. 경진대가 또 성황리에 네. 맞췄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팀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점점 네. 흥미로워지는데 네. 아까 그 GMB 얘기를 잘 조금 네. 축소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거 제가 이게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요. 저희가 네. 온라인 점유율 6% 정도 달성을 했을 때 월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나올 건데 그때 GMV가 한 3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네. 전체 렌탈 시장에서 네. 온라인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네. 어느 정도 돼요?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조. 전체는 한 6조? 전체는 10조 정도 되고요. 10조에서 한 30% 정도가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1위는 자사몰들이에요? 아닙니다. 총판 채널들이 가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판 채널들이 네. 약간 좀 지금 완전히 디지털화 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총판? 네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저는 이 렌탈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웅진코에였던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렌탈이 어떻게 렌탈로 성공했을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렌탈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사실 정수기가 됐든 무슨 물건이 됐든 그 비용이 아까 뭐 100만 원 정해져 있으면 주로 1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렌탈로 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거는 관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월이든 3개월 단위든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필터를 바꾸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고 잘할 수 없는 일이어서 혹은 맞아요. 그게 더더군다나 이제 물이나 공기에 관련된 거면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매트리스도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이 그 IR 때도 말씀 주셨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점점 이게 그 금융의 관점에서 뭐 할부금융의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렌탈에서 아까 누군가가 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 뭐 코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저분이 와서 관리를 해주면 진짜 좀 더 괜찮다라는 신뢰를 준 거기도 한데 이렇게 렌트리 같은 곳이 포지셔닝을 잘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뭐 약화되고 정말 셀프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융적인 부분에서 뭐 무이자 할부든 뭐든을 더 많이 해주는 뭐가 생겨야 되는 건지 이 렌탈은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가야 되고 렌트리가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차지하게 될지 좀 더 뭐 미래 전략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렌탈 비즈니스가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웅진 코웨이가라 이 제품이 나왔을 때 90년대 이럴 때 정수기가 왜 필요해? 수돗물 먹으면 되지라고 할 때 이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 가서 아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고급화 전략으로 사실 들어갔기 때문에 방문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가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과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필터 교체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간편하게 나오는 방식들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납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찰나에 LG에서 6월달 정도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피칭을 하셨었는데 IR 피칭을 하셨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구독 2.0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독 2.0이 이제 냉장고나 이런 제품들을 한 6년, 7년 동안에 분납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게 아주 방문 서비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객들을 오랜 기간 락인을 시켜놓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고 또 고객들은 뭐 당연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월에 되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네라고 하는 장점들이 또 이제 또 결합이 되면서 이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불로 구매하는 시장을 전복할 수 있을 거냐는 물론 저도 회의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일시불 시장이 크는 것보다 지금 이 분납 시장이 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에도 유사한 회사가 있나요? 아니면 뭐 혹시 뭐
벤치마크하는 회사 네. 사례가 있는지. 네네. 일단 저희 서비스는 아주 그 글로벌리 얘기하는 렌탈과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렌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고프로처럼 중고품을 단기간에 빌려주고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렌탈은 사실상 그냥 분납 구매거든요. 새 제품이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리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마치 BNPL 정도의 어떤 분납형 구매 소비 수단 정도의 플레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근데 그 해외에서 푸는 방식들은 그거를 카드사처럼 페이먼트를 붙여가지고 푸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또 우리나라는 BNPL이 또 잘 안 됐던 게 카드사들이 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경쟁이 안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길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렌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유통구조가 굉장히 또 불투명하다는 또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유사 사례에서 벤치마크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류의 문제를 잘 풀어낸 서비스들을 조금 많이 벤치마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기 뭐 질문이 뭐 제가 뭐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한 건데 만약에 유사 회사가 있다면 네. 그 회사들의 시총이나 네.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기 그 형성이 되어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지 네네네. 일단 궁금한 게 있었고요. 네네네. 근데 약간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저기 회사도 투자를 받고 IR을 하다 보면 네네네. 야 너네 씨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돼? 네네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기 그 경쟁 회사들 뭐 용어로 컴페러블스라고 네네.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들먹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네. 뭐 네. 저기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네. 뭐 중고 회사들을 뭐 여러 맞습니다. 회사들을 네네네. 얘기하면서 네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네네. 예. 아,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뭘 예를 들면서 얘기하시는지. 네네네. 일단 저희 성장 전략 자체가 그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종원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유통시장을 저희가 들어가서 선점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저희가 직접 고객들에게 금융까지 다 도입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 통합하면서 크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의 피어 그룹들은 진짜 렌탈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렌탈사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렌탈사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를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대표님 같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잠깐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총판사 네. 이런 개념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웅진코웨이가 예, 되는 예. 거예요? 후자가 맞다. 웅진코웨이가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아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냥 종합 피어 그룹은. 예, 피어 그룹은 저희가 직접 렌탈 계정을 저희가 직접 제품을 만들 건 아니지만 네. 괜찮은 제품을 소싱을 해와서 그거를 캐피탈이 됐든 파이낸싱을 입혀서 고객들에게 분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하고 싶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제조는 직접 안 하지만 네네. 아까 총판사는 진짜 그 영업만 하는 거지 뭐 네.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네네네. 실제 렌탈 자체를 가장 잘할 수 온라인에서 잘할 수 있는 회사를 네. 포지셔닝으로 맞습니다.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잠깐 중간에 또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사례나처럼 그 저희 중고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그 고프로 렌탈을 네네네. 한다는 걸 살짝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프로덕이 워낙 규모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는 것들은 거기서 이제 효율성을 높여주시는 걸 하는 거지만 그 유저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고프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면 여행 갈 때 일주일은 꼭 쓰고 싶다라든지 뭐 저희 사실 뭐 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22, 23을 렌탈을 하거든요. 왜 렌탈하나 봤더니 동영상 기능이 제일 좋은 폰이에요. 그래서 팬심이 있는 분들이 스타를 직접 만나거나 콘서트를 갈 때 전문 촬영 기기는 허용이 안 되지만 휴대폰은 허용이 돼서 그거를 렌탈해서 쓰시거든요. 이렇게 실제 어떤 프로덕트를 특정한 목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출사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렌즈 이런 거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요. 이런 거야말로 뭐 렌트리가 직접 아예 뭐 들어가서 네네네. 그 실제 물건도 확보하고 이 렌탈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이런 혹시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이게 단기 렌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고 네네. 사실 글로벌리는 이게 더 맞는 렌탈에 네네네네. 맞는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고 부담도 있고. 네, 재고 부담도 있고 그게 이제 중고가도 방어가 돼야 되고 중고 시장도 잘 알아야 네네네. 되고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있어서의 손실도 안 나야 되고 그 놀려도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확보해온 핵심 역량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일단 잘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 잘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가 모이고 여러 렌탈 계정을 운영했을 때 디폴트를 낮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쌓였을 때 저희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저희가 직접 소싱해서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제안해보는 거. 이게 저희가 해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런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가 그 뭐 통신사 같은 경우나 확장을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하신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또 사실 렌탈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가 아까 제가 보험은 살짝 말했어요. 보험은 이제 워낙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다는데 보험까지 안 가더라도 또 비슷한 게 제가 볼 때는 상조 서비스 같은 게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더 그 유저에게 생활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거는 신용카드 발급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커미션 사업이고 하거든요. 상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이렇게 좀 상조는 복잡해. 이 버티컬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건 사실인데 이제 유저 입장에서 아까 렌트리가 줄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덕이면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까지를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상조도 아실 건가요? 아니 상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사실. 근데 인터넷은 저희가 정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통신 버티컬은 좀 많이 스터디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상조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만의 고유의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또 잘 풀려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보험이나 카드 같은 것들은 이건 정말 잘하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뱅크샐러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카드고릴라, 무슨 뱅크샐러드 이런 데들이 이미 추천 되게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렌트리가 아까 저는 이 프로덕에 대해서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컨셉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이런 쪽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단 실물 구독하는 거를 가장 잘 서포트하는 걸로 커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여기서 나온 걸 드리겠습니다. 태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렌탈 상품은 신용카드 제휴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베이스로 리스트의 가격과 실제 결제 전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렌트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너무 좋으십니다. 이게 렌탈이 그 카드, 제휴 카드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고객들에게 주는 건데 고객이 막상 구매할 때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전에 얼마를 쓰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이걸 되게 악용해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가장 디폴트는 저희는 제휴카드 가격은 일단 안 보여주고 아예 가격 비교를 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제휴카드별로 여기는 이 제휴카드는 어떤 혜택,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는 되고 뭐는 되고 교육비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그 전월에 얼마를 쓰셨을 때 월렌트료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다 병행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 제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일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소상공인이 총 한 600만에서 700만 넘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이 줄어서 6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00만의 그 소상공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렌탈 혹은 구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뭐 이게 커피숍을 하냐, 헤어샵을 하냐, 뭘 하냐에 따라서 다 원하시는 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비정형된 구독, 렌탈 같은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좋은 새로운 시장일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뭐 키워가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시장도 이미 있는 시장이고요. 그 많은 렌탈사 혹은 캐피탈사들이 B2B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드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리드를 따서 이제 에이전시처럼 해서 이제 패키지로 견적을 제안을 하고 그 전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가가호 영업사원에 의한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지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미만의 견적이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움직였을 때 사실은 이 손익이 안 넘어가요. ROI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이 있고 그 정도의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 쪽으로 자연 인입이 됐을 때 아주 간편하게 이 영업사원들의 견적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대표님, 저도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회사 설립해서 지금까지 그 어느 정도 펀드레이징을 하셨어요? 작년 4월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CD를 몇십 개 이제 받으면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 팁스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펀드레이징 열어서 저번 주에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은 26억 정도로 클로징하게 되었습니다. 누적 26억 정도? 그러면 이제 총으로 하면 28억이고요. 예. 네네. 그럼 뭐 자금 확보도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매시업에서 투자를 한 거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매시업 2억 펀드로 아마 한 것 같은데. 네네네. 팁스는 어떤 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팁스는 저희가 그 RMS 솔루션이라고 그 렌탈을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를 가지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렌탈 운영해야 이 산업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80원짜리 제품이 고객한테 다 170원이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구축하는 거가 이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게. 그럼 대표님 얘기 나온 김에 아까 그 이제 창업하신 거랑 준비 기간이랑 다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뭐 준비 기간까지 한 2년 반 하신 것 같고, 그 창업 전에 한 7, 8개월 하시고 지금 창업해서 1년 반 이상 해오셨고 BEP까지 월간으로는 됐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인력은 한 8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구성원은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자금이 확보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부분과 어떤 인력을 더 해서 뭐 가실 건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팀이 4분, 사업팀이 3분, 제품팀이 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팀은 이제 개발자 3분, 디자이너 1분, 그다음에 이제 PO 1분 이렇게 있으시고요. 저희 사업팀은 제가 리드를 하고 있고 마케팅 챕터를 이제 담당하시는 리드분이 계시고 CX 쪽에, 그러니까 저희 운영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 펑션들의 경험 많으신 분들 위주로 조금 이제 채워놓은 상태고 이제 팀원분들을 이제 뽑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충원하고 있는 거는 마케터 포지션들 2분 해서 마케팅 팀이 한 3분 정도 만들어지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MD 조직이 없습니다. 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MD 조직을 조금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올해 말에서 내년 1, 2월 정도까지 하면 한 15명 정도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가 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프로덕트를 계속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렌탈 쪽은 워낙 뭐 재밌게 제가 보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 인터넷 다시 가입할 때마다 그 뽐뿌 들어가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정수기 아까 처음에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또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떼어 버리는 것도 일이고, 굉장히 이 시장이 실물과 온라인이 연결된 복잡한 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화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렌트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 자체는 저는 매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그 전형적인 투사이드 비즈니스로 그 뭐 예를 들면 중고나라의 성장도 처음에는 커뮤니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규모가 되고 나니까 커뮤니티로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고거래만 되게 집중하는 게 됐는데, 이 유저들이 정보를 잘 획득하는 곳으로 해서 유저를 계속 유입시키는 거를 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유저를 B2C로 정의할 것이냐, 아까 B2B로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복잡하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대표님이 이제 욕심이 많으셔서 이걸 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좀 더 뾰족하게 우리가 그 명확하게 해야 될 그 회원 그 군을 하시는 거를 되게 뭐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이미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영업적으로 어느 회사가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건 계속 존재하는 시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까지를 볼 거냐, 뭐 인터넷을 볼 거냐, 아까 카드사를 할 거냐, 뭐 반대하셨지만 상조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렌트리가 가져가야 되는 핵심 전략이 그거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렌트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나, 그리고 대표님이 그 아까 회계사로서 이전에 이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헤쳐나가시면 뭐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 대표님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그 회사 설립한 지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2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지 명확히 좀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피봇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서비스를 런칭하고, 뭐 아직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왔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사실 그 펀딩 그 분위기를 놓고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네네. 팽배한 네네. 이런 분위기 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예, 뭐 저기 그 탄탄한 팀과 예, 명확한 비즈니스 방향성을 가지고 펀딩에 성공하신 거는 일단 예, 축하할 만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내년 후년 계속 펀딩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요번에 그래도 비교적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좀 더 닦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 하고 싶은 좀 뭐 B2B2C나 뭐 다른 그 제품군이라든지 확장 전략을 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뭐 출연 소감 및 네, 마지막 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렌트리 많은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산업 바꾸기 위해서 뭐 애정을 가지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